누구든 자신에 대한 타인의 생각을 알고 싶어 한다. 자신을 좋게 떠올려 주기를 바라고 조금은 훌륭하다 생각해 주기를 바라고 중요한 인간의 부류에 포함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평판에만 지나치게 신경 써서 남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우는 것은 좋지 않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항상 옳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평가를 받는 경우보다 그것과 완전히 상반된 평가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평판이나 평가 따위에 지나치게 신경 써서 괜한 분노나 원망을 가지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타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같은 일에 지나치게 연연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실은 미움을 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장이다, 사장이다, 선생이다라고 불리는 것에 일종의 쾌감과 안심을 맛보는 인간으로 전락하게 될지 모른다. 누구든지 한 가지의 능력은 가지고 있다. 그 하나의 능력은 오직 그만의 것이다. 그것을 일찌감치 깨닫고 충분히 살려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한 가지 능력 즉 자신의 본성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자신의 힘만으로 그 능력을 찾아내는 사람도 있고, 세상의 반응을 살피며 자신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모색하는 사람도 있다. 틀림없는 사실은 어떠한 경우라도 주눅들지 않고 씩씩하고 과감하게 그리고 꾸준히 도전해 나가면 언젠가는 자신만이 가진 한 가지 능력을 반드시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오늘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고 싶다면 잠에서 깨었을 때 오늘 하루 동안 적어도 한 사람에게 적어도 하나의 기쁨을 선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생각하라. 그 기쁨이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상관없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 바람이 실현되도록 노력하며 하루를 보내라. 많은 사람들이 이 습관을 가지게 되면 자신만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소망보다 훨씬 빨리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이다. 즐겁지 않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힘겨운 일에서 일단 고개를 돌려서라도 지금을 제대로 즐겨야 한다. 가정 내에 즐겁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어도 모든 이가 우울해지고 가정은 묵직한 어둠이 드리워진 불쾌한 곳이 되어버린다. 그룹이나 조직도 마찬가지다. 가능한 한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현재를 즐겨라. 마음껏 웃고 이 순간을 온몸으로 즐겨라. 인생은 그리 길지 않다. 어스름해질 무렵 죽음이 찾아와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시작할 기회는 늘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 그리고 이 한정된 시간 속에서 무언가를 하는 이상 불필요한 것들을 벗어나 말끔히 털어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무엇을 버릴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는 없다. 마치 노랗게 변한 잎이 나무에서 떨어져 사라지듯이 당신이 열심히 행동하는 동안 불필요한 것은 저절로 멀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의 몸은 더욱 가벼워지고 목표한 높은 곳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허물을 벗지 않는 뱀은 결국 죽고 만다. 인간도 완전히 이와 같다. 낡은 사고의 허물 속에 언제까지고 갇혀 있으면 성장은 고사하고 안쪽부터 썩기 시작해 끝내 죽고 만다. 늘 새롭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사고의 신진대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창조적인 일을 할 때는 물론 일상적인 일을 하는 경우에도 경쾌한 마음으로 임하면 순조롭게 잘 진행된다. 그것은 거침없이 비상하는 마음, 사소한 제한 따윈 염두에 두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천생 타고난 이 마음을 위축시키지 않고 지켜나감이 좋다. 그것으로 여러 가지 일을 거뜬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가 경쾌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느낀다면 되도록 많은 지식과 만나고 많은 예술과 접하라. 그러면 그 마음에 서서히 경쾌함이 채워질 것이다. 매일 사소한 습관에
반복이 만성적인 병을 만든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습관적인 반복이 영혼을 병들게도 또 건강하게도 만든다. 하루에 10번 주위 사람들에게 냉담한 말을 퍼부었다면 오늘부터는 하루에 10번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말을 건네보라. 그러면 자신의 영혼이 치유될 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마음도 상황도 한결 나아질 것이다. 친구가 되었을 때 다음의 관계가 유지된다고 말할 수 있다. 상대를 자신보다 존중한다. 상대를 사랑한다. 그러나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은 아니다. 상대와의 교제에서는 적어도 친밀함과 온화함으로 다가간다. 그렇지만 옴짝달싹 못하는 과한 친밀함에 빠져들 정도는 아니다. 상대와 자신을 혼동하지 않고 서로의 차이를 잘 이해해야 한다. 친해지면 상대의 개인적인 영역에까지 성큼 발을 들어놓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종류의 인간과는 결코 교제하지 마라. 그런 사람은 가족처럼 사귄다는 것을 빌미로 결국 상대를 자신의 지배 아래, 영향력 아래에 두려고 하기 때문이다. 교우관계에서도 서로를 혼동하지 않는 주의와 배려는 중요하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친구로 지낼 수 없다.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진정 도덕적이라 단언할 수는 없다. 그것은 단순히 도덕에 복종하고 있는 것일지 모르기 때문이다. 스스로는 아무런 생각도 판단도 하지 않고 세상에 대한 체면 때문에 단순히 따르고 있거나 자만심에 차 그같이 행동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무기력감에 체념한 상태일 수도 있고 다른 사고나 행동은 성가시다는 생각에 도덕적인 행동을 그저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결국 도덕적인 행위 그 자체가 진정 도덕적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요컨대 도덕은 그 행위만으로는 진짜인지 아닌지를 좀처럼 판단할 수 없다. 덥다의 반대는 춥다, 밝다의 반대는 어둡다, 크다의 반대는 작다. 이것들은 상대적 개념을 사용한 일종의 언어유희다. 그러나 현실도 이와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덥다는 춥다에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들 두 가지 개념은 어떤 현상에 대해 자신이 느끼는 정도의 차이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도 이처럼 대립한다고 믿는다면 그것이 자신을 괴롭히는 혼란과 역경으로 작용해 작은 변화가 큰 고통이 되고 단순한 거리가 소원해지거나 절교로 이어지는 단초가 되고 만다. 그리고 대부분의 고민은 이 정도의 차이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늘어놓는 불평불만에 지나지 않는다. 타인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말 것. 타인을 평가하지도 말 것. 타인에 대한 소문도 입에 담지 말 것. 그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하는 생각도 애당초 하지 말 것. 그 같은 상상이나 사고를 가급적 하지 말 것. 이 같은 것에 좋은 인간성의 상징이 있다. 사람이란 참으로 이상한 존재다. 제멋대로 행위의 대소를 정한다. 큰 일을 했다 혹은 작은 일밖에 하지 못했다 단정한다. 더 이상한 일은 자신이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후회한다는 것이다. 하지 않은 행동임에도 그것은 큰 일이었다며 진심으로 생각하고 만약 그것을 했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 진심으로 후회하곤 한다. 그리고 자신이 한 행위, 하지 않은 행위의 대소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믿으며 그 대소가 진실이라고까지 생각한다. 그러나 자신이 한 작은 행위가 사실 타인에게는 큰일일지 모르고 그 반대일지도 모른다. 어찌되었건 과거의 행위의 가치를 매기는 일은 무의미하다. 사랑이라는 것은 젊고 아름다운 사람을 사랑하여 손에 넣고자 하거나 훌륭한 사람을 어떻게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그 영향력 아래에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과 비슷한 자를 찾거나 슬픔을 나누는 것도 아니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을 그 상태 그대로
자신과는 반대의 감성을 가진 사람을 그 감성 그대로 기뻐하는 것이다. 사랑을 이용하여 두 사람의 차이를 메우거나 어느 한쪽을 움츠러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 있는 그대로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다. 존경이라는 것에는 어느 정도 상대와의 거리가 존재한다. 그것에는 외경이라는 것이 드리워져 있다. 서로 간에 상하 관계가 만들어지고 힘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에는 그런 관점이 없다. 위아래도 차이도 힘의 우위와도 무관하게 감싸 안는 것이 사랑이다. 그 때문에 명예심이 강한 사람은 사랑받는 것에 반항심을 갖는다. 사랑받는 것보다도 존경받는 것이 기분 좋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존심이 지나치게 강한 사람은 때때로 사랑받지 못한다. 사람이 사랑받고 존경까지 받기로 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존경보다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더 행복한 일이다. 대부분의 독서는 많은 유익함을 가져다 준다. 특히 고전은 자양분으로 충만해 있다. 옛 서적을 읽는 것으로 우리는 지금의 시대에서 멀리 날아갈 수 있으며 완전히 낯선 외국의 세계로 갈 수도 있다. 그런데 다시 현실로 돌아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현대의 전체적인 모습이 지금까지보다 더욱 선명히 보인다. 이렇게 우리는 새로운 시점을 가지고 새로운 방법으로 현대를 접할 수 있게 된다. 막다른 길에 서 있다고 느낄 때 읽는 고전은 지성의 고향의 특효약이다. 배우고 지식을 쌓고 지식을 다시 교양과 지혜로 높여가는 사람은 지루함을 느끼지 않는다. 모든 것이 이전보다 한층 더 흥미로워지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과 같은 것을 보고 들어도 그 사람은 평범한 것에서 교훈이나 단서를 간단히 찾아내고 사고의 틈새를 메울 그 무언가를 발견한다. 결국 그의 나날은 수수께끼 풀이와 진배 없는 지식 획득의 재미로 채색되고 의미 있는 충만함으로 채워진다. 그에게 세계는 마치 식물학자가 정글 속에 있는 것처럼 흥미롭기 그지없는 탐험의 대상이다. 매일이 발견과 탐색으로 가득하기에 지루할 틈이 없다. 이상을 버리지 마라. 자신의 영혼 속에 있는 영웅을 버리지 마라. 누구나 높은 것을 목표로 한 이상과 꿈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과거의 일이었다며 청춘 시절의 일이었다며 그리운 듯 떠올려서는 안 된다. 지금도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한 이상과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어느 사이엔가 이상과 꿈을 버리게 되면 그것을 말하는 타인이나 젊은이를 조소하게 된다. 시샘과 질투로 마음이 물들어 혼탁해지고 만다. 발전하려는 의지나 자신을 이기려는 마음 또한 버려지고 만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을 하찮게 여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결코 이상과 꿈을 버려서는 안 된다. 자신에게 시련을 주어라. 아무도 모르는 오직 증인이라고는 자신뿐인 시련을, 이를테면 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곳에서 정직하게 산다. 혼자 있는 경우라도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자기 자신에게조차 티끌 만큼의 거짓말도 하지 않는다. 그 수많은 시련을 이겨냈을 때 스스로를 다시 평가하고 자신이 고상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사람은 진정한 자존심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은 강력한 자신감을 선사한다. 그것이 자신에 대한 보상이다. 우리는 자신에 대한 타인의 생각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신의 평판을 중요시 여기게 되면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것과는 반대의 상반된 평가를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평판에 신경 쓰지 않고 각자의 능력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잘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면 적어도 한 사람에게 기쁨을 선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기보다는 세상을 바꾸는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힘든 일이 있어도 지금을 제대로 즐기고 가능한 한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순간을 온몸으로 즐기고 마음껏 웃고 즐겨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리 길지 않고 언제든 죽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모든 것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하는 것들을 꼭 해야 합니다. 경쾌한 마음과 자유로운 생각을 유지하면 좋은 일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혼과 주위 사람들의 마음과 상황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습관적으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는 말을 건넨다면 뜻밖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가 유지되려면 상대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상대와의 교제에서는 친밀하고 온화하며 서로의 차이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상대의 개인적인 영역에 가까울 수는 있지만 상대를 지배하거나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피해야 합니다. 도덕적인 행동은 그 자체로 진정 도덕적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도덕은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 행동이 진정 도덕적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상대적 개념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자신만의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진정 도덕적인 행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은 자신과 상대가 완전히 정반대인 삶을 살고 있는 상대를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차이나 자신과 상대의 차이를 메우거나 어느 쪽을 움츠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입니다. 존경과 사랑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존경은 상대와의 거리와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사랑은 그런 관점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고전을 읽는 것은 새로운 지식을 쌓고 지혜로 넓히는 것이고 이로 인해 사람은 경험을 깊게 하고 지금까지보다 깊은 이해를 갖게 됩니다. 자신의 이상과 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정직하게 살고 시련을 이겨내면 자신을 다시 평가하고 자기 자신을 존재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우아함과 존재감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